자, 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끌어올려보는 시간이죠.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걸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제약 바이오. 예,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원래 제약 바이오라는 기업들이 다 사람들을 위한 거지 뭐 사실 간혹 가다가 뭐 동물들을 위한 뭐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뭐 어찌됐든지 이 제약 바이오에 있어서 이 기업 역시도 나는 정말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약 바이오 기업이 되고 싶다를 상호에 그대로 박아놓은 기업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자, 이 뜻을 어떻게 이름에 담아냈을지 자 보겠습니다. 그렇네요. 피플바이오네요. 그냥 직역하면 그대로죠. 그냥 직역하면 그대로고 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서 굉장히 반사이익을 뭐 지금 사실 뭐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 아니면 CDMO 막 이런 식으로서 뭐 이슈들이 많이 받아가고 있는데 여기와는 조금 소외된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피플바이오라는 종목 자체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치매, 알츠하이머라고 표현하죠. 그 알츠하이머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이거를 사실 이 알츠하이머 자체는 진행이 된 이후에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조기에 진단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데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기 진단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예. 어쨌든지 이 기업 자체도 뭐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특례라는 건 어쨌든 정부에서 기술력을 봤을 때 절대적으로 이 기업이 무시당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력조차도 인정받은 기업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피플바이오 아마 이 키워드까지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가 매수 기회에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준비해 주신 내용 바로 띄워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알츠하이머 얘기가 첫 줄에 들어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그 보통의 제약 바이오 뭐 이 뒤에 또 제가 오늘은 제약 바이오만 두 종목을 들고 왔어요. 제약 바이오가 사실 굉장히 요즘에 많이 움직이니까 제약 바이오가 좀 봐야 되는 부분 맞다 생각하는데 뒤에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정말 내용이 너무 많아요. 내용이 많다라는 거는 이 기업에 대한 뭐 미래 가치, 실적 이런 내용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 엮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이제 피플바이오라는 기업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알츠하이머라는 재료 말고는 사실 뭐 어떻게 얘기할 만한 재료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대신에 우리가 보통 선택과 집중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 개 영역에 있어서 다양한 제약 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딱 하나의 이 섹터에만 집중적으로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이 더 뛰어났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 특례 상장도 가능했던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또 지금은 이슈를 못 받더라도 오히려 이런 종목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알츠하이머도 지금 원래 치매, 비만, 이제 항암 이 세 가지가 원래 2024년도 제약 바이오 섹터 키워드다라고 하면서 증권가에서는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만이라든지 이제 그 항암은 움직였지만 지금 치매는 못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 관련되는 시장이 또 다가왔을 때 알츠하이머 관련되는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해보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알츠하이머를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고령화 사회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인구가 나이가 먹어가는 사람이 더 많지 젊은 사람들은 이제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예전에는 나이를 먹었으면은 빨리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이제는 나이를 먹어도 뭡니까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할 만큼 더 오래오래 살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전에는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에 걸리기도 전에 그냥 걸릴 새가 없이 그냥 돌아가셨던 분들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얼마든지 알츠하이머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에 있어서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또 이 알츠하이머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기 진료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피플바이오라는 기업이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 그래도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이라 해서 알츠온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이 영국 내 정식
등록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로서의 이런 또 지속적인 진출 기대감이 나와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 세계 우리나라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그 정식 런칭되게 되면서 등록되게 되면서 매출 이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해보겠다 했을 때는 앞으로의 이 주가의 강한 상승 랠리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 기업이 최근에 100억 원대 시비 발행을 했습니다. 시비 발행이란 건 전환사채 발행이에요. 그러니까 전환사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이 돈이 없다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이 기업의 기술력을 믿고 아니면 주가가 올라갈 것을 믿고 돈을 투자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어쨌든 피플바이오가 이 돈을 가지고 온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예. 이제 보통의 제가 늘 말했던 게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기업은 사실상에 정말 실적이 좋은 기업이 거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이 보통의 이제 투자자들이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에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고금리 정책에 의해서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에 투자라는 것보다는 그냥 오히려 은행이라든지 그냥 금리적인 이런 이자 수익을 창출한 게 더 훨씬 보다 안정적이고 이득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고금리 시대에는 제약바이오로서 이런 투자 자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피플바이오 역시도 이제 실적이 사실은 잘 받쳐주지 못했던 추세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 조달을 지금 하지 못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이제 법차손에 대한 부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또 개인 투자들로 있어서 이제 투자하는데 투자를 못 거래하게 되는 이런 리스크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관리 종목을 탈피하기 위해서 관리 종목에 지정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뭘 했냐고 하면요. CB를 발행하면서 100억 원대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은 이제 자금을 조달했을 때 이거를 어디 투자한다, 뭐 한다 이런 이 어디에 쓸 거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이제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거다라고 밝혔던 만큼 이 관리 종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피해가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것도 뭐 마지막으로는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드릴 수 있지만 유무상 증자 후에 장기 행보를 했다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유상증자라든지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주가보다 싼 가격의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물량을 물량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줘요. 근데 이제 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유무증 물량이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무증 물량이 들어왔는데 주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상증자가 뭐 3자 배정 유상증자였으면 좋았겠지만 주주 배정이었죠. 주주 배정이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건 악재로 보는 거고 어쨌든 이런 주주 배정 이후에 지금 이 구간 때 지금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갭을 메꾸는 구간 때도 나와줬어요. 갭을 메꾼 상태에서 물량을 모아갔다라는 거는 주가가 언제든지 상방으로 올려친다라고 하면 올려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플바이오 같은 기업은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이 금리 인하에 있어서 가장 큰 반사익은 제약바이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저가 매수.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9월부터 뭐 빅테크가 아니죠. 이제 빅스텝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만큼은 여러분들 포트에 한 종목은 있어야 되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사실상 이슈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알츠하이머 자체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차트적인 부분이라든지 아까 이제 CB 발행했던 부분 그다음에 이제 CB 발행 자체가 어쨌든 이 관리 종목을 탈피함으로써 개인들에게 리스크를 지게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무증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물량을 차익을 하기 위해선 주가를 의도적으로라도 주가 올려놓는 행동이 나와주지 않을까를 좀 생각해봤을 때 피플바이오가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기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금 보면 뭐 4,000원대가 사실상 강한 저항이에요. 그래서 뭐 4,000원 아래로는 여러분들이 뭐 얼마든지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보면은 뭐 완전히 그냥 이 바닥에서 잘 돌고 있기 때문에 4,000원 아래에서는 여유롭게 분할매 포지션을 취하시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사실상 뭐 열린 자리는 저는 2만 원까지도 얘기하고 싶긴 하지만 지금 자리에 일단은 8,000원대를 뚫는 게 먼저 중요해요. 조금 안전하게. 네, 좀 더 안전하게. 어차피
시청자 여러분 제가 뭐 2만 원 얘기해주면 8천 원 가도 안 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8천 원 정도 가면은 2배 정도 먹었으면 많이 먹었습니다. 예. 욕심낼 필요 없이 8천 원 정도 저항을 못 뚫는다 싶으면 그냥 수익 실현하셔도 좋고요. 손절 가격은 이 3천 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들고 가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피플바이오에 대한 설명 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는 4,000원 정도인데 손절가는 3,000원. 이제 그 구간은 아주 짧게 잡아주셨고, 그리고 목표가로는 그 위쪽으로는 좀 더 열려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피플바이오 먼저 설명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도 제약바이오라고 하셨는데 키워드가 궁금해집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슬픈 제약바이오라니. 사실 이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다 슬퍼요. 다 슬픈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고금리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뉴스 같은 것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뭐 기업들은 빠져봐야 진짜 뭐 한 30%, 40% 진짜 많은 게 60% 빠졌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대부분의 종목들은 거의 70 고점 대비해서 70%까지 빠졌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슬픈 종목들이 많은 게 제약바이오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은 애초에 슬픔을 이제 표현하고 싶은지 우리가 우는 표시 있잖아요. 우는 네네. 표시 뭐예요? 이거 유유 울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울고 있는 제약이에요. 모음 유유. 네, 자 바로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유제약. 지금 눈에서 눈물이 나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정말로 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은 우리 안 슬픈 회사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슬프지는 않아요. 사실 진짜 이 기업이 설명드리겠지만 좋은 내용 많죠? 네, 이게 사실 진짜로 이 기업은 아까 이제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은 알츠하이머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제약바이오라는 종목은 이 모멘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유제약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3년 주기를 봤을 때 이 특정 인물에 대한 이 수혜주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약바이오가 아니어도 대통령 선거 이 반사익 수혜주 이런 걸로도 가져가도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라도 사실 설명하려고 하면은 뭐 안구건조증이라든지 뭐 탈모 치료제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또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이 반사익 수혜주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언급하고 싶은 건 사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오늘의 키워드에 대한 부분, 오히려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이 키워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네. 키워드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주가는 한 5%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우리 이제 1911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1912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조만간 우리 한국에 국내에 출시한다 이야기가 나올 만큼 비만 치료제 관련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핫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에 얘기했다시피 삭센다의 특허 만료를 앞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비만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질병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미 네. 분류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이 치료제 시장 규모만 본다고 하면은 500조 원 규모가 넘어갈 정도로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지금까지 비만 치료제라는 건 결국에 비만 치료제라는 거는 이 혈당 관련되어 있는 적용한 부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주사를 맞는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유제약이란 건 사실 뭐 주사를 놓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뭐냐고 하면은 이 건강기능식품인 포모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간식처럼 좀 보시면 좋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뭐 잘 모를 수도 있는 게 우리나라 사실 뭐 다이어트식이라 해봤는데 닭가슴살 뭐 이런 네. 것들만 알지 우리가 요즘에서야 뭐 제로 요즘은 초콜릿도 제로 나올 만큼 맞아요. 굉장히 유행하는 거지. 사실 이 포모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는 어디서 유유제약의 제품이 어디서 이걸 유행했냐고 하면은 독일 쪽에서 이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으로 해가지고 14년입니다. 14년 동안 이 독일 내에서 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으로서는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이 식품이다 좀 보시면 좋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전 세계 52개국에도 수출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다이어트 열풍이
부진이 다시 한번 불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약만 처방받고 약만 주사하면서 먹는 거는 그대로 먹으면서 살이 빠지길 원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약도 이제 약의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식품에 대한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금 다이어트 관련돼 있는 시장에서 굉장히 이런 수혜주들이 올라갈 때 후발주로 올라가도 사실은 전혀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 종목이 이제 바로 유유제약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는 이 반려동물용 비타민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유유제약 자체는 원래 보통의 기업들이 반려동물용 제품을 만들 때 사람의 이 식품을 이제 동물용으로 좀 많이 수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유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용 비타민 유판C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동물용으로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이름조차도 너무 귀엽습니다. 강아지용, 고양이용이 따로 있는데 네. 강아지용 같은 경우는 멍판씨라고 해요. 고양이용 같은 건 양판씨라고 해요. 아 정말 그러니까, 정식 이름이 그렇습니까? 네, 정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있잖아요. 사람용은 유유제약의 약품이기 때문에 유판씨인데 이게 강아지용이 되니까 멍판씨가 되고 고양이용이 되니까 양판씨가 되고 대놓고 이게 반려동물용으로서 우린 저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반려동물용 이 건강기능식품, 이 비타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고령화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고령화 시대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1인 가구 시대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1인 가구이신 분들은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옛날부터 증가했던 추세고요. 요즘은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이 혼자 사시게 되는 이런 아니면 이제 뭐 두 분이서 이제 같이 사시는 이 어르신들이 이 너무 외로운 부분 사실 요즘 그런 말 많잖아요. 자녀분들이 옛날 자녀 같지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 참 이 쓸쓸한 세대라고 하는 게 부모는 모셔야 되고 부모는 모시면서 이제 내 자식한테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모심을 받지 못하는 세대다라고 하면서 참 우리 안타까운 세대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뭘 하냐고 하면은 예전과 다르게 진짜 옛날 진짜 저 위로 가면은 그냥 강아지 키워봐야 그냥 집 앞에 집 지키는 게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근데 요즘에 진짜 그 50대, 60대 이런 어르신들은 집에서 그냥 이미 집 나간 이 사람 자식이 아니라 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내 자식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런 어르신들이 뭘 걱정하냐고 하면은 정말 본인들이 돌아가셨을 때 내 사람 자식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혼자 남을 반려동물을 걱정할 만큼 예. 그만큼 이 반려동물에 대한 시장이 어르신들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본인들의 입맛이 없다고 해가지고 밥에 물 말아 먹으면서도 우리 강아지, 고양이들은 매일같이 비타민도 먹여줘야 되고 혹시나 뭐 다리가 아플까봐 건강기능식품도 먹여야 되고 본인들은 비타민도 안 먹으면서 우리 고양이, 강아지는 꼭 먹여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이 반려동물 관련되어 있는 이 제약 바이오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추세이기 이 때문에 반려동물용 또 그 뭐 먹는 거라든지 예. 입히는 거라든지 가격도 사람보다 비싸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이게 네네. 가격도 사람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안 먹고 있다 병원 가면 되는데 반려동물은 안 먹이고 있다 병원 가면은 그냥 진짜 갈 때마다 100만 원씩 삭제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거 아껴서 먹인다 이런 느낌에서 먹이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보니까 이게 시장 규모가 진짜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입니다. 누가 예, 먼저 예. 선점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려동물 관련되는 부분들 진짜 뭐 제품들 화장실도 뭐 하나에 100만 원 하는데 정말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유제약도 이제 사람 비타민이 아니라 이 반려동물 비타민으로 노선을 다시 바꾸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상증자 이 유유제약이라는 종목이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진행했는데 무증 이후에 너무나도 긴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 무상증자가 이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무증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다는 건 아직도 물량을 안 털었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럼 이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이 기술적인 구간대로 본다 하더라도 저항자리, 지지자리 우리 주식의 기본이죠. 저항대를 뚫으면 지지가 되고요. 지지했더니 반등하고요. 지지했더니 반등하고요. 지지했더니 지금 뭐 해야 된다? 반등해야 된다. 그 차례가 됐다. 그래서 유유제약이라는 종목도 지금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주가에 대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대가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유제약 같은 경우 지금 딱 5,000원이에요 현재 주가가. 그래서 5,000원 아래로 그냥 여유롭게 분할매를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가격은 사실 유유제약은 뭐 너무 높게 잡아드리기에는 과거부터 저항대가 10,000원이로는 셌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10,000원보다도 좀 아래인 8,000원 정도 좀 잡아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뭐 지금 자에서 보다시피 손절도 대신 짧아요. 4,000원. 이 4,000원대는 지켜냈기 때문에 4,000원 지킨 거 보시면서 들고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5,000원, 목표가는 8,000원 이상, 그리고 손절가는 4,000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유유제약까지 설명을 들어봤고, 자, 그리고 또 수익률이 또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에 꼽아주셨더라고요. 휴마시스. 이 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의 수익률이 났는데, 자, 이 휴마시스 추가 전략도 좀 알려주실까요?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맛있을 거라고. 그래서 정말로 아마 50%면은 맛있게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실 이게 이성적으로만 얘기한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저항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저항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금은 회수를 하고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고 하면 지금 휴마시스가 오늘도 한 26% 정도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 휴마시스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재확산이죠. 네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진단 키트가 지금 일부 매점에서는 일부 편의점 약국에서는 품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입원 환자 수도 5배가 증가하고 있고 이 코로나 이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결국에는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안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정말 모멘텀을 가지고서 이 기업의 실적을 가지고서 올라가야 좋지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엮을 수 있는 테마를 찾습니다. 엮을 수 있는 테마를 찾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냐고 하면은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테마 굉장히 과거에 경험했잖아요. 과거에 코로나 관련 테마로 20배 이상 올라간 종목도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대감을 더 줄 수 있는 만큼 휴마시스도 적립감만 잡고 가져갈게요. 지금 예. 만약에 2,400원 정도, 2,3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4,000원에서 5,000원까지 재돌파 시도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뭐 비중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을까요? 현금화를 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욕심을 낸다라는 거는 그냥 익절가만 가져가면 돼요. 근데 욕심이 없다고 하면 전량 수익실을 하는 거고 욕심을 내겠다면은 익절하는 거 수익실하는 구간을 2,400원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휴마시스까지 애프터 서비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